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금융 리스크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운전대를 잡은 게 역시 은행주였고요.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테슬라가 8% 가까이 올라갔고 구글 등의 종목들도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이상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FMC 결과 앞두고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살짝 생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각 이슈들도 또 산업에 대한 전략도 점검하시겠지만 특집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단 뱅크런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돼갈 것인가부터 초점 맞춰서 전략 같이 나눌 거니까요. 저희 시간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하나씩 살피며 들어가 보시죠.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0.04% 정말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양지수 모두 오르긴 했는데 모두 다 하락 종목이 더 우세했습니다. 이 말은 특정한 종목으로의 쏠림이 여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특정한 종목의 쏠림 중에 결단코 빠지지 않는 쪽은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을 두고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에겐 영웅이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2차 전지의 상승이 악당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금양이나 에코프로 혹은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증권가 목표치를 한 162% 웃돌고 있습니다. 밸류 평가 자체가 무색하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에코프로로 정말 생애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만졌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다만 또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이슈가 될 거고요. 또 그쪽으로의 쏠린 자금 덕분에 내 종목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웅이자 악당인 2차 전지가 되겠죠. 일단 어제도 금양 에코프로 전고체 쪽 강세였고요. 로봇주도 시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파노 이슈 속에 게임주도 강세였고요. 엔터도 태양광도 올라가는 섹터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테마로 놓고 본다면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죠. 장중에 엔젤주들로 대변되는 저출산 관련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로도 굉장히 큰 쇼크를 안겨줬는데 일각에서는 이거보다 지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강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대 조금은 더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다른 쪽 테마에서는 세론뉴스로 작용이 됐네요. 어제부터 애플페이가 이제 시작이 됐죠. 애플페이 기대감 한껏 안았고 생각보다 반응도 좋았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을 맞았습니다. 자, 글로벌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이것이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시간 외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슈로 들어가 보죠. 중국과 러시아 수장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실 만남을 갖기 전만 해도 계속해서 재건 뉴스를 체크해야 되는 것인가 기대를 키웠죠. 중국 측에서 전쟁을 중재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코멘트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만남 속에서 확인한 것은 결국에는 반미를 확인했죠. 그리고 에너지 협력을 서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원유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푸틴 측의 발언이 있었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가스관을 설치한다라는 이슈까지 들려왔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재 이야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강한 뉴스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면 격동의 은행 사태 매일같이 일지를 정리하면서 추가해드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추가된 소식은 이거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필요시
예금을 추가적으로 보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권, 금융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탄탄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여기에서 느껴지는 의지가 있습니다. 신용경색, 미국의 금융권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막아내겠다라는 의지죠. 무조건 금융권을 살려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뉴욕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했고요. 다우는 1% 정도, 나스닥은 1.5, S&P 500은 1.3%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4,000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도 확인이 됐죠. 제넷 옐런 재무장관의 금융위기가 없다라는 것의 의지를 확인했고요. 은행주들의 강세, 경기 관련주들의 회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중국을 향한 반도체 추가 규제안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이건 따로 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결과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을 키웁니다. 다만 숫자적으로는 지금 25bp 인상 확률이 압도적이네요. 한 달 전 76%였는데 지금은 86%까지 올라갑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25bp로 일단 박아뒀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가 앞으로 2024년, 2025년에 흐름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장기적인 금리 경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우리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됐건 밤은 옐런이 끌어올린 투자 심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시세적 측면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회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죠. 금융권 옐런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강하게 뛰어올랐고요. 에너지 쪽도 회복을 보였습니다. 경기에 대한 모멘텀도 일부 들어가 있었겠지만 러시아 측에서 계속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영향을 준 것도 있죠.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 골라보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테슬라 꼽지 않을까 싶어요. 테슬라가 7% 폭등이 나왔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영향을 주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그리고 리튬 관련한 밸류체인들이 모두 다 질주한 흐름이 나타났네요. 국내에서 2차 전지주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또 키우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 밸류체인 종목 위주로 먼저 보자라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네요. 자, GM도 강세였어요. 4% 이상 올랐는데 자율주행 시험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메타 소식도 있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감원 이슈 속에 상승했고요. 구글, 알파벳과 어도비도 강세였는데 이들은 AI 이슈가 추가됐습니다. 지속되는 테마 뉴스, 이제는 테마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지속되는 경제 뉴스, AI 소식인데요. 일단 어도비가 AI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센세이 젠 AI라는 것을 또 공개했죠. 이것은 시장에서 회자되는 종목을 정리한 겁니다. 명확하게 사업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정리해 본 거고요.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네이버 이슈, KT 이슈 때마다 조금의 시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도비가 하나 추가가 된 거죠. 어도비 관련한 AI주 일단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구글 역시나 구글 바드 베타 테스트를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계속된 AI 업데이트 소식이 시장에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관련주들 상승을 또 끌어내기도 했는데 국내장도 영향이 있을진 봐야겠네요. 자, 전체적인 섹터 흐름을 보신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친환경 쪽인 것 같아요. 태양광 쪽 종목들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고요. 대형사인 인페이즈도 8%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풍력주들의 강세도 있었고요. 친환경 쪽에 전기차, 테슬라의 7% 넘는 폭등과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오펑까지 모두 다 상승이었고요. 리튬주도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항공권 가격이 정말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행 수요가 한 번 더 확인된 것을 느낀 걸까요? 여행, 호텔, 리조트, 요트 관련한 종목들이 전원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도 강했습니다. 자, 뭐니 해도 일단 시장에 오늘 상승의 큰 키는 지역은행의 반등이었겠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30% 정도 올랐고요. 팩웨스트 18%, 그 밖에 지역은행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형은행사도 강세로 동참했죠. 에너지주 강했고요. 자, 이렇게 다른 종목들의 시세를 보다가 반도체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오늘은 약하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1%대 상승이었고요. 장비주 쪽에서 꽤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쪽은 아마 이 이슈가 영향을 줬겠죠. 미국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을 내놨는데 추가적인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거 사용 금지, 미국을 위협하는 단체와 연구개발도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금지가 이건데요. 보조금을 받고 나서 10년 동안 우려국,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입니다. 우려국 반도체 실질적 확장 시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 확장이라는 것은 양적인 생산을 말하는데요.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확장 생산이 어렵고 범용 반도체, 기존에 많이 쓰이는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이 어렵습니다.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영향받는 건 이쪽이에요. 자, 양적 생산에 좀 확장이 막혀서 답답한 건 있지만 시장에서는 최악을 피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적 생산의 제한에 그쳤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어느 기술 수준까지도 막아버린다면 사실 중국 반도체 추격을 이들은 피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받아들여 반도체가 빠지게 될지 아니면 최악은 피했다로 여겨지게 될지는 오늘 시장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수출 데이터 등을 봐도 낸드 쪽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상황이라서 그 내용도 어떻게 소화할지 더불어 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우리는 10월까지는 중국에서의 반도체 활동, 생산, 수출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을 좀 피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장기 플랜을 조금 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소식도 요즘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개발자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거기서 양자 알고리즘 구축 플랫폼 쿠다 퀀텀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지금 AI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GPU가 엔비디아께 대다수인데 그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을 내다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때마침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판 퀀텀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양자 관련한 업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 관련한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은 시장에서 재료 매매로 사용되는 단기 트레이딩용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만 일단 체크하시죠. 이 산업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부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이야기 들여다보죠. 사실 2차 전지주가 급등을 거듭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공식이 하나 깨졌죠.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라는 것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다음 쇼커버가 가능한 공매도가 많은데 실적과 혹은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쇼커버로 탄력을 더 키울 만한 종목군이 어디인 것인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증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추적해서 코스피 200 내 공매도 상위 종목과 코스닥 150 내 공매도 상위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종목들 CJ 같은 경우도 보이고요. 꽤 강세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탄력도가 더 키워나갈 수 있을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뉴욕장에서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태양광주 같아요. 네. 태양광은 언제나 반짝반짝한다라는 브리핑 한번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 네. 오늘 태양광주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 있는 거죠. 일단 어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라서 시세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중에서도 대명에너지가 어제 16%가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풍력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가는 기업입니다. 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 단계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만큼 DS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시장 확대 속에서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올해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전일 종가가 25,000원 정도였었는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KC코트렐이나 KC그린홀딩스 같은 탄소 중립 관련주들도 강한 시세를 냈었고요. OCI가 어제 4%가량 상승했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있는데 여기서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 소액 주주들과 표대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태양광주의 시세 체크해봤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입니다. 한국의 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오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토에서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킬리아주 마나시에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5년 3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이제 완공이 된다면 오만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면적만 봤을 때도 여의도 면적의 2.6배 가량이고요. 6천억 원을 투입하는 만큼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오만의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2019년부터 노력을 했었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었다고 하죠. 하지만 오랜 기간이 걸렸던 만큼 이번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국내 발전 공기업 중에서는 수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최대 규모라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미국의 태양광주부터 해서 재차 주목할 타이밍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결심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다시 수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IRA 법안과 관련해서도 세액 공제 등의 정부 정책 수혜가 가장 큰 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IRA 인버터 세액 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 인버터인데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견고한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을 짚었고요. 간밤에도 이렇게 미국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썬노바와 썬런이 각각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고요. 인페이즈 에너지도 8%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월가의 눈도 여기에 맞춰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인페이즈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10년 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가 지금 주가가 30%가량 연초 대비해서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투자 의견이 10년 만에 올라간 만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썬런 같은 경우에는 SVB 사태 때문에 위기를 겪었었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비중 확대를 얘기했고요. 목표 주가는 31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 SVB 사태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자금 조달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주거용 태양광 빅3에게 좀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썬런이 앞으로 더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월가 애널리스트 28명 중에서 19명이 비중 확대를 포함해서 매수 의견을 썬런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40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썬런이 SVB 사태 이후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어제장에서도 크게 올랐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태양광 관련주 시세를 보면서 탄소 중립 쪽도 잠깐 체크를 했었는데요. 정말 시간 외에서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가가 지금 정부가 이 국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 5년 동안 여기에 약 90조 가량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정규장에서도 캐시 그린홀딩스와 캐시 코트렐이 각각 8%, 11% 가량 올랐었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 캐시 그린홀딩스가 상한가 마감했고요. 캐시코트렐은 7% 가까이, 한솔홈데코도 3% 이상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탄소 중립이나 우주 항공 시대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신성장 동력인 탄소 섬유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도 0.4%가량 상승부를 켰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부터 해서 탄소 중립까지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가나안가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텐센트가 국내 기획사에 접촉했다. 앞으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국내 가수들이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엔터주가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세는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YG 엔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YG 엔터가 사실 시장에서 정말 이 SM 인수전에 눈이 많이 쏠려 있을 때 조용한 강자처럼 꾸준히 오르고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연초부터 쭉 올라가다가 6만 원 이상 까지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살짝 탄력이 둔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반등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56,500원을 기록했고요. 말 그대로 잘 되는 본업에 계속 충실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제니의 솔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9억 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오는 31일에 지수가 첫 솔로 앨범을 낼 예정인데 이 선 주문량만 벌써 95만 장을 넘어섰다라는 모멘텀까지 안고 있습니다. 엔터주 비롯해서 YG 엔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시각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보물 같은 라인업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시간 허락하면 저희 전략 챙겨보죠. 다양한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섹터에 대한 방향 설정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새벽에 또 FOMC 결과 저희 알게 되잖아요. 네. 그 앞두고 뉴욕장이 올라서 좀 반갑긴 한데 내일 또 어떤 말 잘못 나오면 이거 하루짜리로 그냥 상승 끝나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시장 설정, 방향 설정 어떻게 하세요? 우선 어떻게 보면은 최근 시장의 반등은 은행 쪽 위기에서 벌어졌었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제한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은행의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지난 물가지표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갑작스럽게 늘어났었던 50bp 인상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때문에 주가가 밀렸었던 부분만큼은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FOMC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점도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전에는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슈들, 물가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심지어는 거의 육자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이제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긴축 강도 약화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지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잘 아시는 이제 FRC 어제 오늘 아침에 주가가 급반등하긴 했지만은 퍼스트 리퍼블릭이요. 사실은 지난 3월 7일부터였나요? 아마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10% 토막이 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은행의 위기가 끝난 것이냐? 물론 이제 옐런 의장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안정화 조치 언급이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국 시장의 급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해당 리스크가 아직까지 수면 아래 잠재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절대적인 반등 흐름 자체는 최근 이어진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지금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높거든요. 네. 이 차이가 결국은 이제 성장주와 종목별로의 대응 전략, 개별주 전략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시장이었고, 앞으로도 시장의 완전한 안정화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사실 소방수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급한 불은 다 껐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언가 불탔을 거고 무언가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 그름들을 우리가 하나씩 또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거고요. FOMC도 뭐 지켜봐야겠죠. 자, 시장 내용으로 들어가면 앞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겐 영웅, 누군가에겐 악당, 입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건 이제 밸류 평가 자체가 무색해졌고 시장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쪽의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논의를 지금 2주 넘게 하고 있거든요. 공매도 영향, 그 쇼커버 기대 종목 다른 걸 찾자라는 시각도 있고요. 네. 그 관련해서 2차 전지와 이쪽 다 전략을 좀 주시면. 우선 2차 전지주 쪽에서 다른 쪽을 찾자 쉽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의 상승에 따른 부담감들을 언젠가는 느끼겠죠. 하지만은 지금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갔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최근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워낙 좋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에서의 공매도 세력의 실패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업종 기준으로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IT나 바이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들은 2차 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매도가 워낙 많고 최근에 공매도 거래 비중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쇼커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2차 전지의 절대적인 상승 이면에는 결국 성장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언급드렸던 섹터들은 그러한 성장 부분만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2차 전지 저는 해당 섹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목표 수익률 자체를 그렇게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반등 시에 한 20-30% 정도의 짧은 쇼커버 대응 이 정도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30%만 해도 어딘가 싶기도 한데 저희가 뭐 2차 전지의 상승률 200%, 300%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정도만큼은 기대 수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셀트리온 것도 유플라이마 혹은 그 다른 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런 쪽도 그럼 일단 관심은 갖되 상단은 조금 제한해서 대응해보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좋죠. 근데 지금 이제 CMO, CDMO 혹은 바이오시밀러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실적의 성장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얘기하는 2배, 3배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3배, 5배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이 C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창기 성장 이후에 안정적인 성장, 물론 지금 사이클 때문에 빠져 있지만은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성장률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이고 다만 유플라이마가 얼마나 시장에 안착하는지에 따라 눈높이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밸류에이션에 부과시키기는 좀 그러네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소식들 반영해서 추가적인 종목 전략은 계속해서 차자인가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은요. 2차 전지 내에서 금양이나 에코프로도 있지만 네. 최근에 신흥 강자 쪽으로 떠오르는 게 전고체입니다. 네. 삼성 SDI의 이재용 회장이 방문해서 전고체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라는 이슈부터 촉발이 돼가지고 전고체 관련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어요. 어제는 일본의 한 업체가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생산 이슈 때문에 네. 또 시장이 들썩였는데 이수와 급등하고요. 그렇죠. 전고체 쪽은 어찌 보세요? 사실 이제 전고체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주가를 먼저 반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서 이제 삼성 SDI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테스트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연말부터 이제 좀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테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테스트 그리고 생산 설비 확충 그리고 양산과 수율 이것까지 가야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2027년도 이때부터의 전고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먼저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해당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또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돈이 워낙 세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들이 반영되는 것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최근 급등한 이수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석경 A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또 올라왔는데 해당 기업들의 올해 실적 성장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은 분명히 과합니다. 근데 이거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변동성을 좀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기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삼성 SDI가 전고체 제일 잘하니까요. 그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트에 싹 다 비우고 삼성 SDI 하나, 에코프로 하나, 성일하이텍 하나, 뭐 이수학 하나 이렇게 분야별로 2차 전지만 넣어놨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전고체 관련해서도 방향 잡아주셨으니까 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다음은 태양광 쪽 가볼게요. 미국에서 태양광주가 오늘 엄청 뜨거웠고요. 네. 어제 국내에서도 OCI 관련해서 또 오늘 일정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졌는데 태양광주 살짝 눌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좀 억울했죠. 왜냐면은 전반적인 친환경 관련된 미국과 유럽의 정책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 쪽으로만 쏠렸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해당 국가들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와 생산에 대한 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는 좋은 뉴스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은 뭐 최근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OCI가 좀 반영을 하면서 이틀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 외에 작은 탄소 중립이나 이러한 친환경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눈높이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물음표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OCI를 좋게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밸류 체인이 아니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 강력하게 중국을 때려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 내에서의 중국 웨이퍼 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이제 중국 쪽과 미국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이 승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미국이 진정성 있게 중국을 다 때려잡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약간 부담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CI가 최근 보여줬었던 실적 모멘텀 대비해서는 주가가 못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 기업 한번 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규제하고 태양광은 또 우회로 그렇게 손을 맞잡는 움직임. 네, 말씀 주신 방향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갈게요. 오늘 저희가 역대급으로 시간이 부족한 날이에요. 뒤에 네. 이벤트들이 많아서. 예. 오늘 차장님의 픽은 해적 케이블. 해적 케이블 종목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냥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제가 KT 서브마린. 그렇죠. 맞아. 예, KT 서브마린인데요. 포인트는 딱 간단합니다. 회사가 이제 KT 서브마린에서 4월 달에 LS가 콜옵션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LS로 바뀌게 될 거고, KT 서브마린은 해저 통신용 케이블 쪽에서 집중하다가요, 이제 드디어 전력 케이블까지 사업이 확장될 겁니다. 그러면은 통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비성장, 전력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4년 만에 흑자 전환까지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KT 서브마린의 체질 개선과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LS 측에서 이런 전력 쪽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네요. 네. 그러면 KT 서브마린 가격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이제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 8,500원 선으로 전고점을 넘어서는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3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방향과 우리가 궁금했던 섹터 그리고 차장님의 픽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